자, 와이라노 5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관심 가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시작해볼까요, 고모님? 네, SK증권으로 많이 SK증권, 빠졌죠. 네, 많이 빠집니다. SK증권, 하나투자증권 두 개가 좀 많이 빠졌는데 SK증권 현재 가격이 900원이에요. 근데 이거 액면가 500원짜리입니다. 액면가보다 높아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증권 중에서 액면가 이하인 종목은 딱 5개입니다. 유진, 유안타, 한화, DB, 그다음에 다올투자금융 그게 딱 5개입니다. 그 이외의 종목들은 보통 500원, 1,000원, 대부분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액면가 이하는 그렇죠. 아니에요, 이 종목.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얘기가 그 증권형 토큰 얘기예요. 보통 STO라 해서 시큐리티 토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방송은 이 증권형 토큰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 때 기사는 증권형 토큰을 허용한다는 얘기 약간 헷갈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게요.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걸 정리해드리면은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코인 같은 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하나는 증권형 코인하고 또 하나는 유틸리티 코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네. 증권형 토큰은 뭐냐면은 배당이나 수익이 있을 때 그걸 권리가 있는 걸 증권형 토큰이라고 그렇지 않고 단지 유통 아니면 그 양도나 결제 기능 일반적인 대부분의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인데 네네. 증권형 토큰은 뭐냐 하면은 배당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전 많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선전 많이 됐던 뮤직하우 같은 음악원을 갖다가 뭐 쪼개서 사가지고 음원 수익에 더 나눈다. 이거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쪼개기 같은 카사 같은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데서 발행하는 건 증권형 토큰이고 그 이외에 유틸리티 결제 기능으로 하는 거는 유틸리티 토큰이라는데 네네. 기존의 가상 자산 회사에서 이게 통합으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증권형 토큰으로 거래되는 거는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틸리티만 갖고 있고 증권형 토큰은 여기서 하지 말고 이걸 제도화시켜서 증권회사 쪽으로 빨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쉽게 말하면 ETF 파생 상품 나오듯이 증권거래소에서 파생 상품으로 증권형 토큰을 만들어서 거래를 해서 거기서 세금을 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에 기존의 거래소 하는 걸 없애고 이쪽으로 제도권으로 네네. 넘기겠다. 그런 쪽에서 가장 지금 빨리 앞서가는 게 SK증권하고 하나투자증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지금 하는 게 여러 가지 그쪽에 시스템을 갖고 지금 빨리 접하고 있는데 가격 자체가 워낙 싸고 기존의 대형주는 작년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근데 작년에 수익이 좀 났는데 그 외에 지주사를 끼지 않은 증권사는 거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 SK증권도 재작년 영업이익이 508억 났는데 작년 영업이 불과 15억이에요. 97%나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수익은 안 나는데 이런 증권형 토큰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를 끌어들였는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부담스러운 게 이 회사가 PER, 주가 수익 지수이 60배예요, 자그마치. 근데 비슷한 액면가 이하의 유진증권이 퍼가 400고 하나투자증권은 9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액면가도 높은데 수익은 안 나는데 액면가보다 높단 말이에요. 근데 PR이 너무 높다 이런 쪽에서는 글쎄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전 개인적으로는 좀 빠지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손절가는 한 700원 정도 계산하고 거기서는 등락에 의해서 매매는 가능하지만 선차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좀 빠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SK증권 오늘 또 급락이 나오는데 조금 도망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그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도 역시 증권형 토큰 STO와 엮이면서 테마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서울옥션은 그러니까
똑같이 뭐 STO 관련돼 있는데 이것은 좀 좋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 지금 주가가 오른 거는 STO 증권형 토큰의 모멘텀으로 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 회사가 소도비에서 그러니까 영국의 글로벌 경매사 제일 큰 경매사 소도비에서 인수하겠다는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결정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서울 사무소를 설치를 했는데 아직 개설을 안 해요. 뭔가 뭐가 있으니까 계속 늦추는 거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면은 이 회사를 아싸리 인수하고 서울 사무소로 아주 좀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금 인수는 한 2천억 규모 같아요. 대주주비 31%거든요. 요걸 주당 3만 6천 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천억 원 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과거에 서울 옥션은 신세계가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작년에. 그렇죠. 그리고 지분을 4.8%나 인수했고 평균 단가 한 3만 3천 원에 이미 인수를 하고 작업을 했는데 신세계가 이쪽하고 좀 결별한 듯한 느낌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은 결별한 것 느낌인데 그 와중에 소도비가 끼어들고 바로 그 다음날 증권형 토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주 만에 거의 한 50%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게 더 올라갈까? 같이 봐야 될 종목 K옥션도 있고요. 블레이드 ENT라는 종목이 있고 또 비슷하게 연결되는 게 갤럭시아 머니터리 아주 강하게 올라가죠. 갤럭시아 SM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같이 볼 필요 있는데 일단은 서울 옥션은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올라갈 때 한 100만 주를 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올라가다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빠질 때 어느 순간적으로 분할 매수 측면이든지 아니면 거래가 확짝 늘 때 한번 따라가든지 이런 쪽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그 이제 NFT라는 작년에 말 많았던 거예요. 대체 불가 토큰, non-fungible 토큰이죠. 이거 메타버스 연결돼서 가장 선두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미술품의 경매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런 쪽에서 목표가는 한 3만 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1%에서 내려오는 19,000원인데 그 전까지는 충분히 매매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옥션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STO 증권형 토큰에 엮여 있는 테마이기도 하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더비가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또 추가적인 하나 모멘텀이 잠재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고 서울옥션은 오히려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고모님? 로보스타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로봇자 들어가는 건 다 같은 통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로봇으로 끝나는 건 뭐 로보스타, 로보티스, 로보로보, 그다음에 뭐 가장 센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기 관련된 뭐 휴림이나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올라갈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약간의 좀 테마성을 갖고 장 자체가 다운 사이클로 갈 때 테마성을 갖고 어떤 약간 좀 구멍난 곳을 메꿔주는 그런 지수를 그런 식으로 해서 테마성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네.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90% 이상 올라갔어요. 그렇죠. 지금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19,000원에서 36,000원까지 고점 찍고 조금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 생각되는데 저는 현 장세는 지수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안 올라온 종목들이 좀 메꿔가는 그런 양상이 되면은 테마성 종목은 아무리 재료가 있어도 이제는 좀 빠지지 않겠나, 차익 매물이 좀 생기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봐요.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은 과거에 하드웨어 로봇이라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쪽으로 좀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산업용이나 전쟁용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빨리 움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안 쓰러지고 이용하는 뭐 그런 식의 하드웨어의 강점을 지닌 로봇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학습하면서
사람이랑 대화하는 인공지능을 갖는 로봇 그게 지금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로봇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서로 좀 헷갈리게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연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면 당연히 반도체주도 반도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는데 일단 로봇만 본다라면은 일단 틈새 시장을 충분히 메꾸는 자기 역할을 끝냈다.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거의 개인 간의 매매다. 이런 쪽이 되면은 이제는 차익 매물을 빼고 나오면서 바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단기 매매에 임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이 로보스타는 대주주가 개인이 아니고 LG전자예요. LG전자가 33%를 갖고 있는 1대주주예요. 로보티스도 8% 갖고 있는 2대주주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좀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런 쪽에 안정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재작년에 113억 적자를 봤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2억 흑자로 돌아서는데 올해 3분기까지는 2억 적자인데 그렇게 흑자로 돌아서 큰 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실적보다는 어떤 대주주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하나의 모멘텀을 끝나는 쪽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단기 매매 임하지만 빠져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 빠져나가는 가격은 한 26,000원대까지 보고요. 그 전까지는 거기 매물대 지지가 있는데 지지를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 이상 가격에서는 단기 매매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보스타를 포함해서 최근에 1월에 가장 뜨거웠던 테마라고 할 수 있죠. 로봇 관련 테마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제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지 않았을까, 많이 불타올랐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른 쪽을 투자를 또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로보스타의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 대응 방법 인성익 고문과 함께 연구를 해봤는데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